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2단원의 내용이 학습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시기적으로는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용과 사건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흐름이구나 라는 것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눈에 보기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미리 학습지 한 장을 나눠드렸어요. 앞뒤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주제 9번인 거 꼭 확인하시고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앞뒤가 약간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흥선대원군의 정치와 개화정책의 추진까지 정리를 하고 영상을 아마 2개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여기 한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3년 고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를 했을 때 고종을 대신해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되죠.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을 때 정말 다양한 개혁 정치를 펼치는데요. 일단 국 내에서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정치 개혁을 합니다. 첫 번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 왕권 강화 관련된 정책들 몇 가지 있었죠?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렇죠. 먼저 비변사를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 회통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경복궁을 중건하는데요. 이 경복궁 중건에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자 일단 백성들에게 기부금을 받습니다. 원납전,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돈이죠. 당백전을 발행해서 예산을 충당하고자 했다.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2번째로 이제 당시 백성들의 삶,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2가지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일단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 호포제를 실시하죠.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부담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환곡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은 아무리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전국 47개 서원만 남겨놓고 모두 서원을 폐쇄시키죠. 자, 요 2가지가 국내 정치였다면 이제 국외로는 당시 조선을 어슬렁거리던 서양 세력들과 통상수교 하지 않겠다. 거부 정책. 자,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대표적인 사건들 시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먼저 병인 박해가 일어나고요. 그런 와중에 평양에서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그리고 병인 박해가 원인이 돼서 병인 양요가 일어나고요. 자, 그런 와중에 독일 상인 오페르트는 남연군 묘를 도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죠. 하지만 이제 백성들과 흥선대원군의 분노 정말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찾아옵니다. 1871년 신미 양요. 그리고 이제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의 경험을 바탕으로 흥선대원군은 역시 서양 오랑캐 놈들은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죠. 죄송해요. 척화비를 세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는 병이 있나? 척화비를 건립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지금 내용 보니까 얼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약 10년 정도 정치를 이어가다가 1873년에 고종이 이제 아버지, 저도 이제 다 컸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고종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흥선대원군이 했던 많은 이제 정치 중에서 특히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좀 완화시켜요.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를 눈치챈 일본이 저 조선에 좀 접근을 해볼까라고 하면서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요. 이 운요 사건을 빌미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불평등하냐, 이제 주요 내용 한번 볼 텐데요. 일단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고 그 다음에 조선의 해안 측령권과 영사재판권 인정을 해달라.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 부분 찾아서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더 설명을 해드릴 순 없어요. 해안 측량권과 영사재판권이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의 내용이고요. 자, 이 외에도 강화도 조약 외에도 추가로 2가지 조약을 더 체결하죠. 강화도 조약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조일 수호조교 부록이잖아요. 수호조규잖아요. 이 조일 수호조규 뒤에 추가로 수호조규 부록을 체결하는데요.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에 머무를 수 있는 거류지를 설정하고 이 거류지 내에서는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조일 무역규칙 내용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일단 관세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박이 지불하는 항세 규정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이것이 조선 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조선 정부는 자 이제 공식적으로 교류를 시작했으니까 조선 왕의 명령을 받은 사신을 파견합니다. 바로 1차 수신사 일본으로 파견을 하죠. 바로 김기수가 다녀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조선 정부는 그래,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의 문을 열었으니까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그 총괄 기구가 바로 통리 기무아문이죠. 개화 정책을 담당하게 되고 이제 개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2차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그 이름하여 김홍집. 자, 이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가 올 때 뭘 들고 오냐? 조선 책략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이제 왕뿐만 아니라 조선 사회의 유포가 되면서 많은 논란을 가져왔죠. 조선 책략의 대표적인 내용, 그 중국 외교관이었던 황준헌이 쓴 글인데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이 연미국, 결일본, 친중국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부는요,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미국과의 조약 체결은요, 앞선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의 문제점을 좀 반영을 하게 돼요. 일단 관세가 없었잖아요. 조일 수호조약에서는, 조일 무역규칙의 내용에서는. 그래서 미국과의 내용에서는, 조약에서는 관세 규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3국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나라가 조약을 체결한 나라를 도와준다. 바로 거중 조정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가 이제 조약을 체결할 때 최혜국 대우를 규정을 요때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 넣게 됩니다.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때 좋은 조건이 들어가면 미국한테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과를 해준다. 조약 내용을 업데이트 해준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준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개화 정책 어떻게 추진하는가 보기 위해서 사진들을 파견하는데요. 일단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조사시찰단 파견하죠.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다양한 문물을 보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뭐냐? 개화정책 추진기구, 핵심 기구, 부서를 세우게 되는데요. 일단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는 전환국, 근대 무기를 만드는 기기창, 그리고 신문을 만드는 방문국 설립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별기군도 이때 창설이 되죠. 자, 별기군은 기존 조선이 가지고 있던 부대와 다른 신식 군대입니다. 그리고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서 새로운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1882년 이모군란입니다. 자, 이모군란의 원인은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이었죠.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줘요. 여기에 이제 분노한 군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일단 이건 저 일본 놈들 때문이야. 일본 놈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개화 정책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나라를 물들였어 라고 하면서, 다시 쓸게요.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요. 그리고 궁궐로 갑니다. 이때 이제 명성황후가 피신을 하게 되고, 이 논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고종은 아버지를 불러들이죠. 하지만 명성황후의 SOS를 받고 청군이 개입을 하면서 이모군란은 진압이 되고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은 너네 우리 공사관 다 불태우지 않았냐?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제물포 조약 체결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와는 조청, 상민, 그 이름도 너무 긴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죠.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제물포 조약의 핵심 내용, 일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공사관을 지키는 경비병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머물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핵심 내용은 청나라 상인이 내륙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모군란의 또 하나의 결과,
청나라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청의 내정 간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청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자 개화파 사이에서도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죠.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과 청나라와 사대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세력이 나뉘는데요. 그렇다면 잠시 아래로 내려가서 개화파의 형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 두 번째 칸에 한번 써볼게요. 이 시대를 잘 맞춰서 쓰셔야 돼요. 먼저 1860년대 이 고종즉위 이후에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시기에는 통상개화론이 형성이 됩니다. 통상개화론. 이때는 아직 그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시기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할 때였잖아요. 하지만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반대하고 우리도 나라의 문을 열어서 자주적으로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청나라의 학문을 배워야 된다고 했던 북학파를 계승한 사람들이었죠. 북학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대표적으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집에서 제자들을 동네 애들 데려다가 제자로 길렀죠. 그게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을 할 즈음에 개화파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화파들이 요 시기 이 개화 정책 추진에 가담을 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이모군란 이후에 이 개화파는요, 둘로 나뉘게 되는데요. 어떻게 나뉘게 되었나? 일단 급진개화파와 급진개화파는 청나라의 사대 관계를 끊고 일본처럼 문명개화론을 받아들여서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아서 서양의 기술과 과학뿐만 아니라 제도와 사상까지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있죠. 홍영식. 반면에 온건개화파는요.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사대 관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동도 서기를 내세워서 동양의 제도와 서양의 기술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 이들의 모델은 청나라의 양무운동이었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홍집이나 김윤식, 어윤중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이 급진개화파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일으켰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1884년 갑신정변이죠. 자, 갑신정변의 원인은 청의 내정 간섭과 갈수록 너무 심해져. 그리고 개화파의 세력 분화, 서로 나눠지게 되고 이것이 갈등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전개 과정 보시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D-Day가 언제입니까? 우정총구 낙성 축하연에서, 축하 파티에서 민가에서 시작된 불이 우정총국 앞까지 퍼지면서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다음날 개혁정강 14개조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개혁정강의 핵심 내용은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내각제도를 수립해서 왕 중심의 전제정치 이제 끝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재정을 호조로 일원화시켜야 된다. 자, 지금 이 내용 우리 다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기억이 안 나면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개혁정강을 발표하고 새롭게 정치 개혁을 이끌어 가려고 했지만 청나라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 결과를 한번 볼게요. 결과적으로 청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일으켰는데 오히려 청군의 개입으로 무너지면서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해졌죠.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는 이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러시아죠. 그래서 미략을 맺으려고 추진을 하다가 이게 이제 누구한테 걸리냐? 영국한테 걸립니다.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랑 조선이 가까워지는 건 옳지 않아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거문도 사건이 발생하죠. 자, 이 외에도 이제 일본이랑은 한성조약을 체결해서 이제 배상금 지불하고요. 청나라와 일본은 텐진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에 들어와 있는 양국 군대 모두 철수하고 앞으로 조선에 군대 파견할 일 있으면 사전에 서로 연락하자라는 약속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와중에 나라의 문을 열자라는 주장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된다. 우리 나라의 전통 지켜야 된다라는 세력이 있었죠. 바로 위정척사파입니다. 위정척사파의 그 시기별 핵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1860년대 통상 개화론이 있었다면 위정척사파에서는 통상 반대가 있었습니다. 1860년대. 대표적인 인물 이항로 선생님 계시죠? 이항로 선생님이 척화 주전론을 내세웁니다. 서양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즈음에 해서 개항을 반대하는, 개항하면 안 됩니다. 일본 애들이랑 문 열면 안 됩니다. 1870년대. 대표적으로 최익현 선생님 계십니다. 최익현 선생님은 왜 일본 애들이랑 문을 열면 안 되냐? 일본 아이들이나 서양 아이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외양일체론을 내세우셨죠. 자, 그리고 개화 정책을 추진할 즈음에 1880년대 개화 반대를 내세웠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그 영남 지방의 유생들이 10,000명을 모아가지고 단체 상소문을 보내잖아요. 영남 만인손. 이렇게 시기별로 핵심 주장과 인물, 그들의 주장, 활동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제 9번의 내용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장 주제 10번에서는 동학농민운동부터 한일 병합조약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